자, 다음 페이지 340번 보세요. 자, 서로 다른 두 근의 합이 2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3의 x제곱을 t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 x에 들어가는 게 두 개인데 두 개 합하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x에 들어가는 걸 알파, 베타라고 같이 놓은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뭐하러 두 근의 합이 2라고 그래? 알파, 두 근의 합이 2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할 필요 없이 알파랑 2 마이너스 알파, 그죠? 근데 그거보다는 선생님은 알파, 베타로 가는 거를 추천하는 바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3의 x제곱을 t로 놓고 t1은 3의 알파제곱, t2는 3의 베타제곱, 거기에 하나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다. 그러면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는 거는 분명히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3의 알파 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인데 지수인 알파 베타가 더해진다는 거는 3의 알파랑 3의 베타가 곱해진다는 얘기고, 그럼 t1과 t2가 곱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로 앞에 페이지에 339번이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338번이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340은 339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출제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 들어가 볼게요. 341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들어가 볼까요? 4의 x제곱이 t라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두 근이 알파, 베타, 근데 그 알파와 베타의 비례식이 몇 대면 1대2. 그래, 난 잘 모르겠어. 그러면 미리 준비부터 해놓는 거 좋다 그랬죠, 선생님이? t1이 4의 알파 제곱이고 t2가 4의 베타 제곱이고 거기다 점사 알파 대 베타는 1대2다. 1대2인지 2대1인지 모르겠는데 문제 푸는데 필요한가 보지 이렇게 딱 박아놓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에 이게 마이너스냐? 플러스구나. 플러스에 4at 플러스 상수항이 어떻게 되는 거야? 44 마이너스 4a 맞냐? 는 0이 되는 거고, 이것까지 쭉 나가야죠. t1 플러스 t2는 마이너스 4a고 t1 곱하기 t2는 44 마이너스 4a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놓고 샤프 다 치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취미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고, 난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다. 난 생각하면 한 손을 갖다가 구멍에다가 쑤셔놓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 자기가 맞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래 가면 될 것 같아.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건 A인데 A는 여기 있고, 얘네들 T1, T2는 여기 버티고 있고 얘네들이 이런 관계다. 베타가 2알파면, 그치? 여기가 2알파가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가 2알파라는 얘기는 이것이 T1의 뭐란 얘기가 되고 제곱이란 얘기가 되고,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외우는 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되면 이 자리가 2알파잖아요.
그럼 4의 알파 제곱, 4의 2알파 제곱. 지수가 2배면 전체 제곱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제곱이니까 T1에 대해서 T2는 제곱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한 번 더 변화를 겪죠. 어떤 변화? T1 플러스 T1의 제곱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고 여기는 T1의 세제곱이 4, 4 마이너스 4A 돼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선 T1, T2, A 해서 문자가 3개였으면 여기는 이제 문자가 몇 개? 2개 이래 된다는 거지. 2개에 12개니까 연립방정식 요건 갖추는구나 이게 되는 거지. 여기서 막혀서 질문을 애들이 많이 갖고 와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왜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건 기본이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여기까지 데려온다는 거는 요게 잘 갖춰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 가볼게요, 지금부터. 글쎄요, T1도 있고 A도 있는데 T는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3차도 있고 A는 그냥 1차만 있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가만히 생각해보면 T1이 됐든 A가 됐든 한 놈은 작살내고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뭐를 작살내는 게 쉽습니까? T입니까? A입니까? A죠. 문제에서 A를 원하니까 T를 작살낸다. 그건 중학교 연립방정식이에요. 거기서 다 1차니까. 그죠? 여기서는 T를 원하든 A를 원하든 소거가 편한 걸로 가야 돼. 보니까 저를 소거해 주세요라고 빵긋거리고 있네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요거를 살짝 T1 세제곱 마이너스 44를 마이너스 4a입니다 라고 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4a니까 어떤 방정식이 나와요? T1 세제곱 마이너스 44는 T1 플러스 T1의 제곱. 선생님 뭐 이제 T1, T2도 아니고 T1만 있는데 이 원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하면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요 이 문제가요 만약에 나중에 T1, T2까지 구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몇 차 방정식 나왔어요?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뭘로 풀면 돼요? 조립제법으로 풀면 돼요. 눈이 동그래져요. 까먹었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T1 제곱에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44는 0. 까먹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참으로 안 된 얘기지만 숫자도 참 사람 불편하게 크네요. 그죠? 보통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성분 마이너스 44. 4 정도 넣어볼까요? 11 넣어요? 4만 해볼까요? 4 1 4 얼마? 3 곱하면 얼마? 12 하면 얼마? 11 4 14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몰라요. 그냥 그 감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되죠? 감적인 느낌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뻥이고요. 반은 뻥이고 반은 맞는 건데 감적인 느낌도 맞아요. 뭐냐면요. 이 문제 되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이거 개수가 바뀌어서 나온 적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개수가 딱이에요 그냥. 근데 올해는 내가 처음 풀어서 이게 사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이게 매해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나오면 이게 하여간 문제에 44가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33인 것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44가 4하면 33은 얼마겠어요? 3이겠죠. 바보가 아닌가. 어쨌든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T1 마이너스 4 플러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4로 해야 돼요. T1 제곱 플러스 3 T1 플러스 11은 0이니까 이게 0이어도 되고 이게 0이어도 되는데
이거는 살짝쿵 판별식을 후라락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음수가 나옵니다. t가 허수라는 거예요. t가 허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음수가 나와도 이게 허수라고 말을 할 판인데 이게 허수면 이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뭘 어쩌자 나가리 됐으지. 안녕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만 살아남는 겁니까? T1은 얼마나 된다? 4. 그리고 T1이 4면 뭐 여기다 T1을 넣든 여기다 T1을 넣든 A는 끝난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디테일한 거를 외우는 거는 좋은데요. 이 문제도 항상 얘가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에 유형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T1, T2가 병렬로 합곡으로 유지를 해서 곱셈 공식을 간 게 아니라 얘의 관계에 의해서 T2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라 T2가 박살이 나니까 곱셈 공식으로 풀지 못하고 구체적인 근을 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곱셈 공식 계열이면 난이도 중인 거고요. 곱셈 공식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극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배웠으면 제발 나와라 하고 기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딱 틀이에요. 절대 안 막힙니다. 틀딱이니? 딱 틀이니? 틀딱이니? 틀딱이니? 왜 딱 틀 같죠? 왜냐면 틀딱 가면은 왠지 닭 같아요.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자,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마다 설명하고 갈게요. 여기는 다 1당 100입니다. 문제 유형을 다시 설명하면요. 맨 앞에 있는 338번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339, 340 상당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341 미묘하게 다르지만 이거는 니들이 좋아하는 틀딱이다 이거죠. 네. 342번 역시 이미 정해진 유형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썼죠? 산술기하 평균 문제라고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는 그 산술기하 평균이 보여야 돼요. 어디? 마이너스 2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1 마이너스 x라는 부분이 요거 2고 요거 2지. 그럼 얘네들은 공통인수 얼마로 묶어내? 2로 묶어내면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가야 되는 거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놓으면 이건 당연히 얼마 이상이고 t 이상이고 그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애는 t제곱 마이너스 2고 맞니? 그래서 식을 바꿔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2 요게 이제 4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쓰는 거고 그 뒤에가 마이너스 2로 끌어묶어서 t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 데죠. 문제는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요. 여기까지가 나와주면은요. 비록 이 문제는 어려워서 못 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산술기와 치환에 의해서 푸는 다른 유형은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와야 돼요. 질문이 어려워요. 요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아니라 여기다 이거 안 적었네. 아까 t가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면 이게 2 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2 이상, 즉 t가 2 이상이라는 건 t는 2보다 작은 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글인 적어도 하나의 요건 똑같이 유지하면서 실근이라는, 즉 x에 관한 언급을 t에 관한 언급으로 바꾸려면은 2 이상인 근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떤 근이 양이냐 음이냐는 근의 부호 유형이죠. 어떤 근이 0이 아닌 이런 숫자보다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근의 위치 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의 위치 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근의 위치 유형이에요. 근의 위치 유형이에요. 그래서 근의 위치 유형이라고 지금 안 적어주잖아요. 그죠? 관심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걸 학교 프린트해서 본 적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의 풀이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주는 스타일은 근의 유형이 고1 일반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자, 이제 사설 그만하고 가볼게요. K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을 모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함수가 하나 보이고 여기에 함수가 하나 보이죠? 어떤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근이라는 걸 교점의 x좌표로 말을 바꿔주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2보다 이상인 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해석은 그래요. 해석은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요 놈을 그려볼게요. 자, 축의 방정식은 t는 1이고요. 볼록 상태는 어디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합니다. 요게 y는 gt인데 우리가 따질 거는 분명히 t가 얼마 이상에서 따질 거예요? 2 이상에서 따질 거예요. 그래서 실컷 넓게 그렸지만 실제로 필요한 거는 이쪽이지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시야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FT 그래프예요. FT 그래프하고 GT 그래프하고 뭐 교점이 나와야 교점의 x좌표가 2보다 크게 작냐면 이건 아예 얘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이 나와야 되겠죠. 어느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게 지금 축을 벗어난 쪽을 보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빨간색 그래프는 그냥 여기나 여기만 그려지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교점은 다 t값이 2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가 즉 t랜다 k가 이거 이해하면 되겠죠. 여길 지나도 되고 그럼 여길 지나면 교점이 딱 2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요 GT 그래프가 t가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정말 여기 딱 머물러 있으면은 교점의 x좌표는 t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거보다 조금 내려오면은 t 값이 2보다 커지고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커지고 조금 내려오면 더 커지는 거니까 t 이상이 되려면은 k는 2보다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2 이하다 이렇게. 원래 고1에서 학생들한테 구사하는 근의 부호 유형은요, 통상적으로 그 근의 유형 뭐냐, 어떤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그걸 또 외우기를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더 낯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수투가도 그렇고 그래프가 나오면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대비를 통해 가지고 이걸 좀 나는 익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거는 좀 학생마다 좀 케바케라서 강요하기가 어려운 게 이거는 왜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거는 한마디로 꼬셔줄게. 왜냐하면 여기가 세제곱만 되잖아요. 세제곱만 되면 고1 때 배웠던 근의 유형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세제곱만 되면은 그게 미분법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수능에서도 100%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 기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이 안에 요게 숨어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민석이 이거 고생해서 봤었지? 이로 묶어내는 거 그지? 그래서 요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와서 이거를 여기까지는 적었다. 근데 못 풀겠다. 그럼 다른 거는 맞을 수 있어요. 산술기하 유형은요. 그러니까 연습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t는 반드시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2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방정식으로 풀면은 근의 위치 유형이지만 두 개의 그래프로 분리를 하게 되면 이게 수투 내지 수능까지도 먹힐 수 있는 기법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미정계수가 없었죠?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미정계수 없으니까 그냥 픽스되게 그래프를 딱 그릴 수 있다는 얘기고 K만 혼자 자유롭게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제한 범위 T 이상이라는 거는 K 그리기 전에 2차원제에 먼저 적용을 시켜놓고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까? 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